안녕하십니까. 공중보건학의 조은지입니다. 네, 오늘 챕터 1 먼저 보실 텐데요. 챕터 1은 공중보건의 이해입니다. 그 아랫부분 보시면은 키포인트가 나와 있어서 이 각각의 챕터마다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할지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공중보건의 개념 및 발달 과정. 발전 과정이죠. 그거 물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공중보건상의 그 역사들, 그리고 건강 증진, 포괄의료, 레벨과 클락의 질병 예방 활동,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단원 1단원 하나 보시면요. 공중보건의 기초가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공중보건 혹은 공중보건학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바로 넘어가면요. 윈슬로우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윈슬로우의 정의에서 정의뿐만 아니라 우리 공중보건의 목적까지도 함께 나와 있으니까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다. 그 부분 밑줄 하나 쳐주시면 되겠어요. 네, 공중보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위에 목적이라고 하나 써두시고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질병 예방이에요. 밑줄 긋고 1번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그 옆에 수명 연장. 예, 수면이라고 할 뻔했죠. 수명을 연장한다.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까지 밑줄 쳐주시면은 이렇게 각각 세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이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인데 이게 그런 기술이면서 과학이다. 거기까지 함께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동그라미 2번은요. 특별히 별표를 하나 쳐주시는데요. 이 윈슬로우가 공중보건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조직적인 지역사회의 노력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느냐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자주 출제가 되고 WHO에서도 지역사회의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별표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목에서 먼저 뒷부분에 지역사회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세요. 왜냐하면은 이 바로 공중보건의 대상이 지역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 중에서 그 대상이 누구냐 자주 또 묻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내용에 나와 있는 그 지역사회 노력도 자주 출제되니까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있죠. 네, 기역부터 미음까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고 하니 환경위생관리,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 개인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밑줄을 조금 쳐볼게요. 조기 발견에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예방적 치료 먼저 동그라미 2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에서요. 조기 발견, 예방적 치료. 자,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거기까지 쭉 밑줄을 쳐주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예방적 치료에 관점 이렇게 중심을 두셔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적 치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방. 공중보건은 예방이지 전문적 치료가 목적이 아니다. 전문적인 치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공중보건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일단은 틀렸다고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전문적 치료가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고 미음 부분에도 끝부분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제도 발전. 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한 부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은 괄호 2번의 공중보건의 특징입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1번 동그라미 보시면은 치료보다는 뭐다? 예방이 목적이다. 그 부분 또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누가 된다? 개인이 아니죠. 예, 지역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 동그라미 지역사회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맨 뒷부분에 괄호가 있죠. 보건사업 수행의 최소 단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 2가지죠. 예방, 그 다음에 지역사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한 장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3번은요. 공중보건학과 유사한 학문 혹은 공중보건학과 관련되어 있는 학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요. 1번 동그라미부터 6번 동그라미까지 있는데요. 밑줄 간단하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공중위생학. 예, 이름도 상당히 유사하죠. 자, 맨 앞에 위생학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위생학은요. 중간 부분, 개인 위생이 주가 돼요. 이게 살짝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른 부분이 여기죠. 공중보건은 지역사회가 주 대상인데 반해서 위생학은 개인 위생이 주, 거기다 밑줄 쳐두시고요. 뒷부분에 공중위생학 또 한 번 나왔죠. 동그라미 쳐두시고 인간 집단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네, 그 부분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2번 동그라미의 예방의학에서는요. 자, 개인 또는 가족 중심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학문입니다. 네,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는 지역사회 보건학이 있어요. 자, 중간 부분부터 밑줄 긋도록 할게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그 부분 해결까지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지역사회의학,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 사회의학, 건설의학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 6번 동그라미에 건설의학이 다시 한번 나왔죠. 건설의학은 뭐냐면요. 건강 향상을 위한 의학입니다. 학문입니다. 자, 중간 부분에 건강을 향상에다가 밑줄 쳐두시면 돼요. 그냥 건강한 게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을 위한 그런 학문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랫부분 심화 팁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공중보건하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과 이렇게 비교해 놓은 표예요. 자,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공중보건학이든 예방의학이든 공통점은 질병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 그 다음에 이제 능률도 향상하는 거고요. 우리 뒤에 하나 더 써볼게요. 수명을 연장한다라는 그런 공통 목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랫부분 세 줄은 이제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일단은 대상이 먼저 달라요. 공중보건학의 대상은 누구다? 지역사회 전체입니다. 혹은 지역주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주민 전체죠. 네. 하지만 예방의학은 개인이라든가 가족이에요. 대상부터 다르고요. 그리고 또 내용 보시면은 불건강, 건강하지 못한 것에 배경이 되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한다. 근데 그 제거하는 게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 중심으로 보건교육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예방의학에서는 투약 치료하는 것이죠. 내용이. 투약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진단하는 방법을 보시면은 지역사회의 보건통계 자료를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지역사회에서 그 요구되는 것들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자원 뭐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건상의 문제 그 다음 보건 수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게 진단이 되는 거고 예방의학에서는 임상진단을 하는 거예요. 질병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한마디로 뭐다?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화팁에 나와 있는 공중보건학하고 예방의학 공통점과 차이점 구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괄호 4번에 앤더슨의 공중보건 사업 수행의 3대 요소입니다. 여기에는요. 괄호 4번에는 우리 동그라미를 좀 쳐볼까요? 중요해요. 뒷부분에 제목 자체에다가 밑줄을 조금 그을게요. 공중보건사업 수행의 3대 요소 그 부분에다가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3대 요소. 요 내용에 관련된 거는 빈출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출제가 자주 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였던 앤더슨은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을게요. 첫 번째가 보건 서비스. 예, 밑줄 긋고 1번. 이 보건 서비스는요. 보건 행정 서비스 이렇게 나와도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보건 서비스는 봉사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의 봉사에 의한 거죠. 그래서 그 지방자체나 국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이렇게 개입하게 된다. 그게 한 가지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법규에 의한 규제 밑줄 쳐두시고 역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요즘에 이제 금연, 미세먼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금연, 뭐 매연 이런 것에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한테 민감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금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통제 행정을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통제 행정. 아까는 봉사행정이었죠. 1번 요소는 봉사행정, 2번 요소 법규에 의한 규제는 통제행정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3번 보건교육의 밑줄 역시 그어주시고요. 동그라미 3번인데요. 세 번째 요소죠. 조장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조장, 북돋아서 일어나게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보건교육이에요. 세 번째 거 조장행정에 해당하는 보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 뒷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보건교육 두 번째 줄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네,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소단원 두 번째, 공중보건의 발전 과정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2018년, 2019년 서울시에서 기출되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물론 그 수업 들어오시기 전에 당연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중보건이 원체 한 과목이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과목이 이렇게 모여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데, 그 대신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거 꼭 감안해 두시고, 너무너무 깊게 파지는 마시란 말씀이에요. 알아야 될 그 부분 내용들이 교재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수업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책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어디 밑줄 쳐두시고 동그라미 치세요 할 때 우왕좌왕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게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 기출됐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그때그때 이제 출제된 부분 따로 또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번째 소 파트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 번 기출이 되어 있고 공중보건의 어떤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죠. 이 부분에서는 외워두셔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요. 막 무작정 덤비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시간대가 5파트로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고대로 되어 있고요. 괄호 2번 중세, 한 장 넘겨보시면은 세 번째 괄호가 문예부흥기, 네 번째 괄호가 여명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괄호 근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5가지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시대가 나뉘고요. 세 번째 문예부흥기하고 네 번째 괄호의 여명기는요,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는 근세라고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세분화시키면 5단계로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묶으면 4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고대, 그 다음에 중세, 근세, 근대,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근세라고 딱 시험 문제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근세는 또 언제야? 이러시면 안 되고 문예부흥기하고 여명기를 합쳐서 근세라고 한다. 얘들을 조금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파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시대별 학자하고 그들이 뭐 쓴 책이라든가 주장한 바라든가 그들의 업적 이렇게 매치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1번 고대에 보시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에 그리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죠. 기억에 히포크라테스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의학의 아버지입니다. 자, 물, 공기, 그리고 토지. 순서 제가 바꿨죠. 공기, 물, 그리고 토지라는 저서를 쓰셨는데 거기에 장기설과 사체액설이라는 주장이 나와요. 자, 히포크라테스 밑줄 쳐두시고 맨 뒷부분에 장기설 동그라미, 사체액설 동그라미. 그래서 이 쓴 내용이 두 번째 줄 맨 뒷부분에 보건에 관한 학문의 효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심화돼서요. 장기설과 사체액설은 도대체 무엇이냐? 왜 저 위에는 사체액설인데 심화팁에는 사액체설? 네, 사체액설이나 사액체설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2013년도 경남에서 기출된 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유심히 잘 봐주셔야 되는데 먼저 장기설 보시면요. 장기설은 도끼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염된 공기라든가 물 이런 것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죠. 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환경하고 질병하고 영향이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장기설입니다. 첫 번째 줄에 주위 환경에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그 아랫줄에 질병과 환경 요인의 연관성 제기에다가 밑줄을 쳐두세요. 이 내용은요. 근대에 세균이 발견되기 전까지 주류를 이뤘던 그런 주제입니다. 상당하죠. 네. 그리고 사체액설. 이거는요. 우리 인체 내에 네 종류의 액체 혹은 체액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체액이 서로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몸이 건강한 상태인데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균형이 깨진다. 그러면은 질병에 걸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줄입니다. 균형을 잃게 되면 밑줄 쳐두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균형이 깨져? 위에 이야기한 대로, 장기설에서 이야기한 대로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에 오염된 공기가 들어와서 그 네 가지 액체가 균형을 잃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장기설과 사체액설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요. 유행병이라는 용어가 이미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병 밑줄 그어주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이집트입니다. 기억은 읽어봐 주시고요. 니은에 밑줄을 긋도록 할게요. 함무라비 법전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은 법전인데 말 그대로 그 당시 의료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의사회 지위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3번 동그라미는 로마입니다. 로마의 가장 굵직한 내용이다 하면 그 그리스 의학을 계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의학 계승 하나 로마 옆에 땡땡 쳐놓고 써주시고요. 기억 보시면은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시면서 익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하수도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죠. 예, 저도 얼마 전에 로마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기억에 대규모의 상하수도 시설 밑줄 쳐놓으시고 그 일부는 또 오늘날에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위생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위생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갈레누스라는 학자예요. 그 갈레누스라는 학자가 위생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디귿에 보시면은 중간 부분이에요. 공중보건 서비스 발달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 뒷부분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효과적인 행정 조직 체계까지 갖추었습니다. 누가? 로마가. 자, 그리스는 히포크라테스 위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경우에는 그리스 의학을 계승했지만 조금 더 발전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중세입니다. 자, 중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패스트, 종교 이런 것들이죠. 역시 우리 공중보건학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번 동그라미에 종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때는 모든 것의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종교의 영향 밑줄. 자, 그래서 의술의 암흑기예요. 첫 번째 줄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왜냐? 너 병 걸렸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거죠. 질병의 원인은 죄에 대한 벌이거나 혹은 악마의 저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암흑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2번 동그라미 볼게요. 흑사병 밑줄 쳐두시고요. 유명하죠. 3번 동그라미에 보시면은 콜레라, 패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흑사병과 패스트 똑같습니다. 중세 때 되면은 콜레라, 나병 이런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었지만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건 패스트. 3번 중간 부분에요. 감염병이 집단적으로 만연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두 번째 줄입니다. 1386년 마르세유에서 최초로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가 설치.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면 되는데요. 다른 책을 보셨거나 무슨 포털을 이용해서 내용을 보셨거나 했을 때 이게 조금씩 연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1386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책에는 또 1383년이라고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1380년대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검역소가 최초로 마르세유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설치가 된 해가 몇 년입니까?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단지 이제 패스트의 그 유행으로 인해서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14세기죠. 1380년대 때 83년 혹은 86년
그때 검역법에 의한 검역소가 설치됐다. 그 내용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르네상스, 문예 부흥기, 별을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죠? 산업혁명. 네, 역시 완전 중요하죠. 별을 한 개씩 일단 먼저 쳐주시고요. 자, 문예 부흥기는 1500년에서 1760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200년 넘게 그 기간을 문예부흥기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관련된 게 이제 2017년도 지방직에 기출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의 부흥으로 근대 과학기술이 태동한 시기다.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그 첫 번째 줄의 뒷부분 감염성 질환의 원인과 본태를 증명. 네,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거기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줄 마지막에 근대 보건운동의 기초가 됐다. 근대 보건운동의 기초가 된 때는 언제다? 과학이 막 발달하기 시작한 문예의 부흥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있죠. 1번 동그라미부터 5번 동그라미까지 이렇게 있는데 역시 이것들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래야 좀 저는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연대까지 기억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시대순으로 이렇게 나열해 볼까 했을 때 그때 같은 연도에서 그 사람들을 시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이 구체적으로 나온 5개의 이렇게 기간별로 각각 대표되는 사람들의 업적이 있잖아요. 그걸 순서대로 나열하라고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대를 제대로 나누시고 그 시대별 특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자하고 이론 혹은 학자와 저술, 학자의 업적 요것들을 잘 매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530년대에는요. 이탈리아의 프레카스트로 면접 밑줄 하나 쳐두시고 프레카스트로는 감염병이 최초로 이론화된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그 옆에 최초로 이론화 밑줄 쳐주시면 돼요. 뭔가 병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어. 그것 때문에 감염병이 생기는 거야. 라고 먼저 제기한 사람이 바로 프레카스트로예요. 자, 그 다음에 1, 2, 3, 4, 5번 중에서 2번에다가는 동그라미를 하나 해주시고요. 5번에다가는 또 별을 막 한 3개쯤 해주세요. 3번 내용 중에서는 5번이 좀 제일 중요하거든요. 문예 부흥기에서는. 그래도 또 중요한 거 2번 동그라미. 그라운트 밑줄 쳐두시고요. 이 그라운트는 두 번째 줄 뒷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최초로 수량적으로 분석했어요. 그 옆에 보건 통계라고 써주세요. 이 사람은 뭐 사망자 수라든가 남자는 몇 명이고 여자는 몇 명이고 뭐 기혼자, 결혼한 사람 몇 명이고 독신자 수는 몇 명이지 이런 보건 통계를 처음으로 낸 사람이 그라운트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는 윌리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1670년대 영국의 통계학자 윌리엄이 보건행정의 과학화를 뒷받침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다가만 밑줄 칠게요. 3번 동그라미에서 보건행정의 과학화를 뒷받침. 그 다음 4번 동그라미 레벤호크 많이 들어보셨죠? 네, 현미경을 발견했다? 없던 기기나 뭐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발명했다가 조금 더 어울리겠죠. 일단 현미경, 200배율 이상의 현미경을 이 사람이 이용을 해가지고 미생물학을 창시한 분이에요. 그래서 레벤후크, 그 다음에 미생물학 창시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 3개를 그은 1713년에 라마찌니에다가 동그라미 막 쳐주시고 라마찌니는 첫 번째 줄 맨 뒤에 근대 산업 보건의 기초를 쌓은 분이 라마찌니예요. 직업병에 관하여라는 저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직업병에 관하여라는 저술을 했고 책을 저술했고 그 다음에 근대 산업 보건의 기초를 쌓았다. 누가? 라마찌니가. 언제? 근세 중에서도 문예 부흥기 때.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은 여명기입니다. 1760년에서 1850년 동안인데요. 산업혁명하고 맞물려 있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줄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근로자들의 도시 집중화를 초래하여 보건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밑줄 쫙. 간해수공업에서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니까 공장이 들어선 도시로 사람이 몰리게 되겠죠. 안 그래도 이때 그렇게 보건이라든가 위생이 싹 좋지 못했었는데 도시 집중화로 인해서
이 위생에 관련된 보건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밑줄 긋고요. 우리 그 위에 빈 여백이 조금 있잖아요. 표시를 해놓으시고 공중보건 사상이 싹틈 이렇게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 사상이 싹틈. 언제? 여명기 때. 산업혁명으로 인구가 밀집되니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즉 뒤에 괄호 친 데다가 괄호를 칠게요. 즉 다음에 인구 도시 집중화로 도시가 팽배되면서 불량한 환경위생 점점점에서 뭐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불량주택의 개선 문제가 논의되었다. 논의까지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역시 1번부터 5번까지 네, 뚜뚜뚝 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는데 여기서는 2번과 4번, 3번도 중요해요. 2번도 중요하고 3번도 여기서 좀 중요한데 역시 5번이 3개의 별.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에 포트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굴뚝 청소부한테 직업병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굴뚝 청소부에서 최초로 직업성 암인 음낭암 발견 밑줄. 그 다음 2번 동그라미에 제너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천연두 접종법. 예. 그 다음 3번 동그라미에 프랭크입니다. 프랭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최초의 공중보건학 저서인 전의사 경찰 체계. 별로 공중보건학 저서 같지는 않죠. 예, 전의사 경찰 체계 밑줄 쳐놓으시고 이 프랭크가 이 저서를 씀으로써 보건행정의 기틀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밑에 여백 있죠. 출간 옆에 보건행정의 기틀 확립. 네, 그거 하나 써놓으시고 그 저서에서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4번에 프랑스 하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최초로 고등공중위생회의가 설치되어 세계적으로 공중위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5번이에요. 1842년인데요. 2019년도 서울시에서 기출이 되었었죠. 기억의 체드윅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열 보고서. 네.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아래 세 번째 줄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보건행정의 기틀을 마련함과 아울러 공중보건법이 제정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누가? 체드윅이. 그 부분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1848년 영국에서 공중보건법이 제정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다음 페이지예요. 자, 영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럼 미국은 어땠냐? 자, 미국입니다. 니은의 세터. 별로 사람 이름 같지 않죠? 세뮤엘 세턱이라는 사람이 보건 분야의 지침서라고 불리우는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 길어요. 네, 세턱, 매사추세츠 위생위원회 보고서 밑줄 쳐놓으시고 보건 분야의 지침서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미국 공중보건 역사의 이정표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젠 맨 마지막 부분이죠. 현재 이르기까지 괄호 5번에 근대입니다. 역시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이 근대는 확립기예요. 확립기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옆에 땡땡하고 좀 써놓을까요? 세균의 발견으로 개인위생 대두. 개인위생 대두가 되면서 예방의학을 강조했던 그런 시기죠. 자, 1번 동그라미에서 세균의 침입 밑줄을 쳐두시고요. 모든 질병은 세균 때문이야. 세균이 우리 몸에 침입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줄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20세기 공중보건학 확립한 시기 밑줄 그어주시고 그다음 2번 동그라미에서는요. 쭉 치면 되는데 잘라서 치세요. 쭉 치면 보기 더 싫어지니까. 세균학, 면역학 발전 등 밑줄 쫙. 그 다음에 예방의학적 사상이 시작 밑줄 쫙. 예방의학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역학조사가 대두 밑줄. 네.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그 다음에 3번의 별표 하나 해주시는데요. 영국의 존 스노우 밑줄. 콜레라 전파에 대한 보고서 밑줄 쳐놓으시고 근대 역학의 시조 밑줄. 드디어 장기설 기억나시죠? 어디서 들었죠? 맨 앞에 고대 히포크라테스의 장기설을 이때야 뒤집고 접촉 감염설이 주장됩니다. 네, 장기설을 뒤집고 접촉 감염설 주장 밑줄. 자,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스테르 밑줄 쳐두시고요. 4번 동그라미에요. 맨 뒤에 미생물 병인설 밑줄. 그 다음 마지막 줄이죠. 근대의학의 창시자 밑줄.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미생물 병인론자라고 써주세요. 예, 미생물 병인설을 주장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영국의 라스본이에요. 그 옆에 라스본과 그랬는데 본과 아니야. 본과가 아니라 요거를 2로 써주세요. 왜냐면 라스본과 리버풀시에서 이러면은 왠지 라스본 동네 이름인가 싶잖아요. 사람 이름이에요. 영국의 라스본이 리버풀시에서 최초로 방문 간호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의 보건소 제도의 효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라스본 밑줄, 최초로 방문 간호 사업 실시에 오늘날 보건소 제도의 효시 밑줄. 그다음 6번에서는요. 독일의 페텐코퍼 밑줄 쳐두시고요. 다음 첫 번째 줄의 맨 뒷부분부터 위생학 교실 창립 밑줄. 그래서 실험위생학의 기초 확립 밑줄. 그다음 그 밑에 여백에다 하나 써주세요. 환경위생의 중요성 강조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에 나와 있는 코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독일의 코흐 밑줄 쳐두시고 업적이 엄청나세요.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예방이 가능한 박테리아성 질병인 탄저병 발견 밑줄. 그 다음에 그 옆에 결핵균 발견 밑줄.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콜레라균 발견. 예, 균 상당히 여러 균을 발견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세균학의 선구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결핵균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연구 성과가 더욱더 발전이 돼서 투베르클린 반응요법을 창안하게 되죠. 투베르클린 반응요법 밑줄. 자, 그 아래 시마팁 한번 볼게요. 자, 특정 병인론이 도대체 뭐야? 그 얘기는요. 이름에 다 나와 있어요. 특정 질병은 특정한 균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한마디로 특정 병인론이에요. 자, 특정 질병은 특정 균에 의해 발병 밑줄. 누가 있다고요? 예, 코흐가 코흐에 의해서 특정 병인론은 코흐에 의한 겁니다. 코흐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8번이에요. 예, 8번도 별표 하나. 예,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의 창시자입니다. 옆에 있죠? 밑줄 그어 놓으시고 첫 번째 줄 뒷부분에 최초의 사회보험법인 근로자질병보호법 제정에도 밑줄. 네, 그래서 사회보장 시초가 그 창시자가 누구야? 사회보장 제도의 창시자가 누구야? 그러면 비스마르크. 네. 딱 이렇게 이름 탁 나오면은 그 사람의 업적이 탁탁탁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하게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6번째죠. 발전기. 제가 아까 5개로 나눴다 그랬죠. 예, 현대를 빼놨네요. 예, 6개로 나눴는데 5개로도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문희분기하고 여명기하고 거짓말한 거 됐네요. 예. 3, 4, 5까지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 들어서 지금 6입니다. 자, 발전기예요. 발전기. 그리고 그 옆에다가 땡땡해 놓으시고 치료의학이라고 하나 써주시고요. 1번 동그라미에서는 두 번째 줄의 맨 끝부분이에요. 도시와 산업화 밑줄. 네, 도시와 산업화가 훨씬 더 빨리 전개가 되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 문제 발생 밑줄 쳐놓으시고요. 2번은 쭉 긁을게요. 자, 1919년 세계 최초로 영국의 보건부 설치 밑줄. 그리고 3번에 동그라미 하나 해주세요. 자, 3번은 1935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단독법으로서 제정이 됩니다. 자, 제정까지 밑줄 쫙 쳐놓으시고요. 그 내용으로는요. 노령연금, 실업연금 그 옆에 있죠. 예, 밑줄. 그 다음에 바로 그 아랫줄이에요. 부조제도, 공적부조제도죠. 공적부조제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4번 동그라미에 베버리지 보고서. 예. 베버리지 보고서 그 실업급여 제공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 생계비 지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5번 WHO 세계보건기구가 이때 만들어지죠. 몇 년? 1948년이에요. 자, 세계보건기구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 놓으시고 그 아랫줄에 1948년이 있거든요. 4월 7일까지는 기억 못 하신다 하더라도 예, 1948년 4월 7일까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연도라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동그라미에 1974년에 라돈드 보고서 밑줄. 자, 이 라돈드 보고서는요. 보건 정책을 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보건 정책을 의료 중심에서 건강 증진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보고서에 의해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이 표명화되었고요.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개인의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유전적 요인이 20%, 환경적 요인이 20%, 개인의 생활 습관이 무려 51%.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의료 서비스 8%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 어디서? 라돈드 보고서에서. 자,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 자, 러시아는 1978년 1차 보건의료를 확립. 그 정도만 밑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요. 6개로 이렇게 나누고 요 2개는 근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차례대로 쭉 이제 역사를 막 숨가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게 그 아래 거예요. 이 역사에 관련된 거 전국에서 매년 이렇게 출제되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표만이라 이렇게 좀 눈에 싹 넣어 두셔야 돼요. 자, 이 표는 우리가 6개로 나눈 거 3번, 4번 묶어가지고 근세를 표현한 겁니다.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이렇게 돼 있고 근세가 문예부흥기, 르네상스하고 산업혁명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그렇게 나뉘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고 시기명이 있잖아요. 고대는 그냥 고대기예요. 그 다음 중세는 뭐다? 뭐 중세기라고 하기도 하지만 암흑기. 네, 이렇게 주로 표현이 되고 근세는 문예부흥기하고 산업혁명, 여명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립기, 발전기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고 주요 특징 보시면은 고대에서는 장기설 하나 밑줄 그어 두시면 되겠고 주요 연구자 히포크라테스. 갈레누스는 위생이라는 용어를 먼저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중세에서는요. 암흑기였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검역소가 설치됐다는 거예요. 검역소 설치. 누구 때문에? 감염병인 페스트 때문에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설치되었다. 자, 근세의 문예부흥기는요. 산업의학의 시초.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주요 연구자는 라마찌니가 있습니다. 밑줄. 근세는 천연두 접종법, 뭐 보건행정의 기초 이런 내용들이 있죠. 예, 제너라든가 체드윅, 프랭크 이런 학자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근대에 들어서는 예방의학, 그 다음 세균학설 이런 거 나와 있고 특정 병인론 누가 주장했다고 했죠? 코흐가 주장한 특정 병인론 그거 하나 써주시고 학자, 연구자에다가 밑줄을 그을게요. 코흐, 파스테로, 비스마르크 밑줄 그어주시면 되겠고 현대에서는 WHO가 설립이 됐고 알마아타 회의라든가 리우 환경 선언이 있고요. 한 개 좀 덧붙이자면 오타와 헌장까지 하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큼직하게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셔서 암기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강의였는데 상당히 바쁘게 막 왔죠. 제가 이제 수업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읽고 들어오시고요. 그래야 빨리빨리 진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표시하고 한 부분 물론 집중적으로 보시되 그렇지 않은 내용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표시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아셨죠? 네, 그 점 유의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조금씩 양이 많아서 부담되더라도 완강하시고 나면 머릿속에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 열심히 하셔서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